안녕하세요, 잘보님들. 네, 오래간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녹내장 한번 공부해보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1탄 영상을 기초편 제가 찍었는데, 이제 2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거는 저번에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녹내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 시리즈만 보면, 어느 정도 중수 이상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그래서 2탄, 1탄에 대해서 조금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제, 녹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또 누가 생기는지, 증상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탄에서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할까? 자, 옆에, 녹내장이 의심된다든지, 또 가족들이 녹내장이 있다든지, 눈이 많이 나빠서 이제 녹내장이 의심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1탄에서 보면 그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안압이 계속 높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건강검진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녹내장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병원에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양한 시신경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보통 어떤 검사를 하는지 보면,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는 왜 하냐면 1탄에서 보면 안압이 녹내장의 가장 발생에 중요한 인자로 되어 있고,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 발생이 되고, 안압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내 시신경의 튼튼함보다 안압이 높다면 녹내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 안압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사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안압 검사해야 돼요. 굴절 검사 왜 하냐? 내 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근시가 많은 사람, 안경 두꺼운 거 쓰는 사람들은 녹내장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리고 원시 안경, 두꺼운 돋보이 끼는 분들도 녹내장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굴절 검사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녹내장은 시신경에 생긴 질환이니까 안저사진 촬영을 통해서 시신경이 어떤 모양인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OCT 촬영을 검사를 해서 눈 주변에 앵글이라 하면 이 물이 빠져나온 곳입니다. 그쪽이 잘 열려있는지 좁아져 있는지도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CT상에서 진짜 망가져 있는지 괜찮은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시야 검사를 해서 기능적으로 그 망가진 신경이 정말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모양만 그런데 생각보다 기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의 진단에 한 가지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해서 이제 녹내장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건 제가 찍었던 건데, 이제 접촉성 안압계랑 비접촉성 안압계는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 재는 거랑 밖에서 바람이 펑펑 나서 재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스크리닝, 안압이 많이 높거나 많이 낮은 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비접촉성 안압계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거나 하면 선생님이 직접 재거나 이렇게 되죠. 옆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 안압계를 제가 봤을 때 이게 전체가 눈이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되고, 이게 이제 요렇게 고리가 요렇게 됐을 때 이 안압이 지금 환자분의 안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녹내장 학회의 심볼 마크이기도 합니다. 안압을 이렇게 잰다. 그리고 안저 촬영, 신경을 촬영해야 되죠. 이분 같으면 요게 이제 시신경이거든요. 시신경. 그럼 시신경에서 여기 반지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 왼쪽은 반지가 두께가 두꺼워요. 그런데 오른쪽은 보면 위에는 두꺼운데 밑에 반지가 엄청 얇죠? 금반지 같은 게 얇아요. 그래서 이 얇은 쪽에 이렇게 밑에 쪽으로 검은색 음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 아래쪽의 신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고. 그래서 CT를 찍어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왼쪽은 아래 위로 튼튼한데, 오른쪽은 위에 쪽은 튼튼한데 밑에 쪽 조금 봤던 반지가 얇았던 부분은 이렇게 신경이 죽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야 검사는 기능적인 거에 대한 검사인데, 시야 검사를 해보면 밑에 쪽 신경이 죽으면 위에 쪽 시야 결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에 쪽에 이렇게 죽어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구조의 검사랑 기능의 검사를 같이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도 이상이 있고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분은 녹내장이라고 진단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물어요, 환자분이. 녹내장입니다, 오른쪽이. 그러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나요? 먹는 약을 먹을까요? 자기 먹는 약 엄청 많은데, 혈압약, 당뇨약 많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시죠. 아니면 수술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묻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선은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먹는 약보다는 대부분 다 안약을 써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는 레이저 치료하거나 또 안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를 강화시키게 되는데, 또 특별한 타입의 녹내장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안압을 떨어뜨리고, 또 어떤 약제는 시신경을 보호해서 안압이 비슷하더라도 신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레이저 치료나 녹내장 수술은 모두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술과 수술입니다. 이렇게 약이 엄청 많아요. 녹내장 약들이. 그래서 이 약 중에서 처음에 이제 환자분한테 맞는 약을 고르기 위해서 하나를 줘보고, 한 2주나 한 달 뒤에 와서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지, 그 다음에 약효가 좋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약을 계속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우리 약을 고르는 과정들이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다 각각 다양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약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런 약이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폐쇄형 녹내장 타입 따라 레이저 치료가 다른데,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홍채 구멍을 뚫어서 안압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레이저 시술이 있고, 그리고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고 개방각 녹내장에서 물이 빠져나간 곳을 털어주는 이런 레이저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녹내장에서는 약도 쓰지만 레이저 치료도 한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섬유주 절제술이라고 눈 쪽에 이제 수술로 가면 레이저 치료도 안 되면 이렇게 위에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해서 안압을 감소시키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커다란 펌프를 눈에 넣어서, 여기 끝이 보이죠? 끝이 이렇게 끝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펌프 쪽으로 이제 물이 분산되도록 하는 이런 아메드 밸브라는 펌프를 눈에 넣어서 하는 아메드 밸브 삽입술도 있습니다. 이런 수술들은 이제 예전부터 한 1950년 이후부터 계속 하던 수술입니다. 그런 수술들도 있고, 그래서 녹내장은 보통은 환자분들이 녹내장 수술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수술합니다. 하는 이유는 안 하게 되면은 눈이 안 보게 될 것 같아서 하고, 또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해서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다. 수술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채소절개 녹내장 수술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수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아까 그런 예전부터 하던 그 오래 걸리고 눈이 아프고 또 회복 속도가 느린 수술도 있지만, 간단하게 해서 빨리 시력도 회복하고 안압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 복귀를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채소절개 녹내장 수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펄스 CPC라고, 이건 레이저 치료 중에 하나인데 수술실에서 하는 레이저 치료거든요. 조금 아프기도 하고, 이런 레이저 치료도 있고, 아이스텐트라는 녹내장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같이 써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수술도 있고, 젠 임플란트라는 이거는 이제 블랩 수술인데 물주머니를 만든 수술인데 섬유 절제술과 비슷한데 한 수술 시간 5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이런 수술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에이스트림이라고 섬유 절제술을 대체할 만한 그런 스텐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녹내장 영역에서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나와서 환자분들의 이제 녹내장 치료에 훨씬 많이 유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약제도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이런 수술들이나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녹내장 침승편에서 기초편 말고, 기초는 다 뗐으니까 기초는 말고 기초를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심층편을 다음번에 제가 공개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